네, 크라우드웍스가 오늘 종가 베팅 종목이었습니다. 안비행고대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 알아봤고요. 그럼 시장이 선택한 돌파주,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는 이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변영인 대표, 이성우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뭔가 화려한 종목 장세는 나오긴 하는데 지수 땅으로 놓고 보면은 재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조금 대응하기가 어렵죠. 이럴 때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저도 간밤에 보고 놀랐습니다. 비트코인 파죽지세 랠리가 지속되고 있고요.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일까?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 관련 종목을 사야 될까? 많은 분들이 오늘 머리를 굴리셨을 거예요. 변영희 대표님. 네. 비트코인 가격이 835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고 계속 뭐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반감기 이슈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이 덕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시세가 62,873달러, 64,000선을 조금 이탈한 흐름인데 지금도 뭐 한 10%대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가가 68,000달러 부근까지 좀 진입을 했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증시와 좀 연동해서 좀 봤을 때 비트코인은 굉장히 좀 빠르게 이 시세를 좀 회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비트코인 상승세의 경우에는 ETF 유입액이 좀 크게 좀 증가되면서 기초자산 편입에 관련된 효과가 조금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4월 달에는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이 코인 일별 채굴량을 약 900개 정도로 좀 추산하고 있는데 4월부터 이 부분이 절반으로 감소되는 450개 정도로 감소되면서 여기서 일평균 유입액이 1억 9,500만 달러, 500달러가 좀 지속적으로 ETF 유입액으로 좀 반영되는 효과 안에서에 대한 수급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세는 저는 그래도 지금 추세 형국상에서는 전고점 영역까지 좀 돌파 가능한 시그널이 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감기 이슈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ETF에 대한 유입액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반감기에 대한 이슈 기대 속에 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과거 반감기에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길래라는 사례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정리한 거 다시 볼게요. 이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이했을 때 1년 사이 동안 얼마나 가격 변동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최초 반감기 때는 12달러에서 1100달러까지 올랐고요. 두 번째 반감기는 658달러에서 1년 새 283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의 경우에는 8,700달러 선에서 56,000달러 선까지 1년 새 올랐죠. 그러다 보니 이번 네 번째 반감기를 벌써 준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가상화폐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뉴스이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사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팔아야 될까를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이더리움 ETF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는 거 보면은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도 네.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요? 우선 이 흔히 말해서 뭐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우리기술투자가 오늘도 52주 신고가 좀 갱신을 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오늘 좀 소폭의 좀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기대감들이 사실상 이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활성화 부분 여기 유입되는 효과들이 좀 더 부과가 된다면 두나무의 결국에 지분 가치가 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여기서 미국 상장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추가적인 어떤 수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영향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STO 관련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양분화돼서는 단순하게 좀 가상화폐에 관련된 어떤 급등 이슈가 수급 전반에 걸쳐서에 대한 이 차별화는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여기 안에서도 지금 두나무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들이 좀 더 커지는 이런 배경들은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지분 투자에 대한 이력 여기서 이 지분 가치에 대한 이 공정 가치 평가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은 손익의 어떤 반영 효과가 좀 크다는 관점에서 우리 기술 투자가 오히려 이 공정 가치에 대한 평가 반영에 이게 1분기에 관련된 어떤 평가 이익 부분도 크게 좀 상쇄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또 조정을 준다면 네. 여기 안에서도 개별적인 어떤 지분 보유 가치 뭐 토스라든가 야놀자 또는 두나무의 상장 모멘텀들 안에서도
한 번쯤 이 순환매 시세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우리기술 투자인데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종가에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성 이사님은 이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상승, 국내 시장에서 수혜주 찾기 이 행보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직접 네. 투자를 하는 게 나은데 뭐 관련주들은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입니다. 연결해서 계속 이런 부분은 지금 주가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지면 관련주들은 여기에서 급락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관련주는 짧은 매매 접근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오르면은 수급이 증시가 아닌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면서 국내 주식이 좀 소외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사님?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시장의 유동성 같은 경우가 뭐 주식을 하는 주체들 같은 경우 비트코인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난이도가 높아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바람으로는 적당한 상승으로 좀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주 흐름 오늘 장에서 특히나 두나무 관련주 그리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관련주들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매도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 진단 내렸고요. 두 번째 저 PBR주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 밸류업 실효성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죠. 이 금감 원장이 페널티를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저 PBR주 재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이성 이사님. 네. 다행히 이 발언 덕분에 네. 실망했던 매도 물량이 다시 매수로 돌아왔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발언을 해줬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아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구두 계획 같은 경우를 계속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정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3월 주주총회,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나면 5월에 밸류업 2차 논의가 있겠고 6월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까지 있습니다. 지금 변수는 선거라는 변수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야 공통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추진 같은 경우는 동의가 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변수 같은 경우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좀 실효성 있는 발언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주식 투자자 분들한테는 긍정으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안 다뤄졌던 부분을 다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우선은 우리가 법인세 감면 관련해서 주주 친화적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를 좀 6월 이전에 좀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다뤄주는 부분, 이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저 PBR 관련주들은 좀 차별화돼서 움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의 기준이 미달되면 상장사 퇴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액션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기업들의 자율 공시에 맡기겠다라고 했다가 네. 너무나 이제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뭐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본의 그 저PBR을 따라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추가적으로 나온 언급이지 않을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던데요. 네. 가장 주식 시장에 좋은 방안은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를 개인이랑 주요 주주의 차별 없이 다 그렇게 평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네. 보면은 분할을 할 때 같은 경우도 소액 주주 같은 경우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요. 삼자 배석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주주와 소액 주주 같은 경우를 평등하게 기울기가 없이 그렇게 제도를 개편하는 부분이 우선 필요하겠고 여기 더해져서 그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를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부분과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을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긍정이에요. 그런데 이 발언은 이번에 세게 했잖아요. 뭐 맞아요. 퇴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강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만큼 시장에 적합한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바람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저희 시청자분 중에 루즈님도요. 과연 저 PBR 계속 진행할 것 같긴 한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시장의 큰 트렌드죠. 변영인 대표의 경우에는 이 저 PBR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뭐 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의 두각을 보여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시장에 큰 이슈몰이를 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강한 시세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근본 기업 밸류업 이 세부 이 방안에 대해서 이게 아직 확정된 것들은 아니었고 5월에 2차 세미나 안에서 저는 제도가 분명히 수정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PBR 종목 관련된 최근 수급 유입이 대형주 안에서의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일어났다는 부분이 여기서 그만큼 빠져주면 주가 뭐 말 그대로 지수가 좀 급락하는 양상으로 좀 이어질 것인데 지금 일본의 사례를 도입해 봤을 때는 일본도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도입 과정에서 주가의 조정기가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하락한 어떤 배경 안에서 추가적으로 40에서 50% 정도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는 이런 통계치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니라 1년 또는 2, 3년에 걸쳐서 정작 이 주주 완화 정책에 관련된 가치 반영이 좀 이루어졌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대입해서 본다면 지금 뭐 보험이라든가 금융주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배당납 관련된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한 측면도 좀 있었지만 여기서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들은 좀 페널티라는 어떤 이런 언급들 이 부분은 사실상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 부분은 실행부서인 금융감독원에서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어떤 긍정적인 이슈 그리고 저는 뭐 자율공시보다는 사실 수시공시 의무화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 여기 관련된 페널티 부분도 공시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는 과정 안에서 확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고리타분한 원론적인 이야기 했고요. 이번에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오늘 삼성생명이 4%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1% 넘는 급등에 거의 뭐 저 PBR 수혜주의 대장으로 꼽히면서 10만 원 위에까지도 올라갔던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나온 겁니까? 변영희 대표님, 삼성생명 보유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생명 잠시만요. 네. 제가 좀 현재는 97,8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일단 저 PB에 관련된 셀론 효과 있었고 관련돼서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떤 실망감들이 좀 수급의 어떤 일단 일부의 차익 매물을 좀 돌리는 과정이 있었지만 다시금 저는 어제 상승세를 좀 본다면 저는 조정 시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저 PBR 관련주 안에서에 대한 자사주 소각의 여력을 봤을 때 발행 주식 총수의 10.4%의 자사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시행 가능성 이에 관련된 어떤 수급 유입 효과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락하는 구간 안에서는 좀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아직 고점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렸고요. 매도 의견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또 같이 봐야 할 저 PBR 수혜주, 기대주, 콕 집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 위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는 PBR이 회복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 실적이 좋을 거라고 여겨지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죠. 현금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조 정도 돼요. 그러면 공기업 중에서 먼저 주주 친화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꼭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아랑 한국전력 네. 이렇게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아의 경우에는 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저 PBR 이슈 때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때문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기아의 현재 흐름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PBR 기준의 목표는 거의 다 왔습니다. 한 PBR 1.2배 정도를 받다 보니까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또 수급적인 요소의 긍정이 있겠습니다. 밸류업 ETF 같은 경우에 기준을 봤을 때 기아 같은 경우는 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급까지 함께 긍정이라는 말씀드리고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다. 일단 저 PBR과 관련해서의 목표가는 도달은 했지만 네.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의견 주셨고요. 오늘 코스피 시총 안에서 유일하게 좀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장의 특징주 만나보시죠. 코리아 FT입니다. 저평가 매력 부각에 주가가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두 분의 생각은 매수로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네. 이 코리아 FT가 그 하이브리드카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떠올랐잖아요. 네네. 어떤 회사입니까? 우선 코리아 FT의 경우에는 2월 15일 제가 시초가 공략주를 좀 갖고 왔다가 또 이렇게 자랑하시네요. 근데 그 목표가를 제가 너무 높게 단기적으로 좀 설정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그 다음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주 매수 의견을 좀 들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지금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도의 현대차 인도법인의 연내 증시 상장 관련된 거기서 여기 인도 첸나이 지역에 이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코리아 FT의 어떤 단기 수급 이 부분이 최근 2월 초에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이후에는 하이브리드카 출시에 관련된 여기 부품 수혜 이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끌었고 세 번째가 바로 실적이었는데 실적도 2023년도에 대한 예상치보다 크게 좀 상회했던 실적을 좀 발표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기조 안에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관련된 이 수주, 이 모멘텀들이 좀 더 지속된다면 가장 큰 수혜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조하고 있는 캐니스터 부품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 배기가스의 증발, 가스를 좀 흡수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서 일부 종목, 일부 어떤 개별 기업들의 어떤 기술 진입이 좀 어렵다라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서 독점적인 어떤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이 양산 캐파들이 좀 더 증가된다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에도 탑재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안에 탑재될 수 있는 어떤 이 부품, 이 양산에 대한 이 반응 효과가 좀 더 크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효과도 좀 있었고 전일 실적 발표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는데 저는 코리아 FT가 올해 실적 기조 안에서만 좀 본다면 인도 상장 모멘텀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일정 모멘텀 주목해서 본다면 좀 조정시 매수는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조정시 매수 의견이고요. 지난 2월 15일에 시초가 공략주로 코리아 FT를 전해드린 바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목표가가 좀 높았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당시 목표가는 얼마였는지 그럼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바라보는 게 좋을지 추가적인 리뷰해 주시죠. 저는 목표가 7,500원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고 이게 좀 단기적 목표가라기보다는 인도 상장에 관련된 부분, 수급이 가장 크게 들어왔던 배경이 인도 상장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 이에 관련된 현지 생산법인에 관련된 어떤 수혜, 이 부분은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카 출시에 관련된 수혜로 추가되면서 오히려 목표가는 좀 상향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FT 7,500원 선의 목표가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조정시 매수 의견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은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눈에 띄는 거는 기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오늘 에코프로 BM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대성님께서 에코프로랑 소부장주들이 줄줄이 가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담아야 될까요? 라고 실시간으로 의견 주셨어요. 오늘장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 그리고 2차 전지주에 대한 의견 이성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뭐 지금은 주가로는 저점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탄산리튬 가격 선물이 반등이 또 나오는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광물의 가격들도 함께 올라가는 측면이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바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요. 기존에 말씀드린 데이터죠.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과 리튬의 생산량을 비교를 했을 때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남았지만 이제는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졌다고요? 네네. 바닥은 나온 상황이고요. 네. 이때 같은 경우 2월 27일에 가격대 같은 경우에 저가 이제 이 정도 가격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강한 매수까지 함께 가능한 상황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돌파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뭐 첫 번째 반등이었고 그랬을 때는 기술적으로 뭐 60일선 저항과 함께 매물대에서는 좀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랬을 때는 추가로 거래가 2월 28일 정도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해주면 이제는 한 30만 원대도 안착이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차트나 매물대를 통해서 함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까요? 이제 내일 하루 쉬면서 우리는 3거래일의 휴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큰 변동은 없지만 보합 안에서 파란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2644.2포인트를 코스닥은 862.88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한 종목 장세가 부여졌지만 지수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데 코스피 저PBR주, 금융주 그리고 기아 관련주들의 오름세,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확한 종가 상황 지금부터 전해드리면서 연휴 이후에 시장 어떻게 볼지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5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오늘장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만약에 하락했다면 하락 종목 우위수가 많았다면 7거래 연속이었는데요. 다행히 어제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 개수가 더 많으면서 그 고리를 끊어냈지만 오늘 다시 양시장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연휴를 앞둔 탓이라고 봐야 될지 오늘장의 평가를 들어볼게요, 이사님. 조금은 네. 주도 업종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 시장 참여자분들은 약간의 박탈감이 들 수도 있는 시장인데요. 우리가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나의 업종, 나의 종목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시장은 지금 순환매 형태로 개별주가 반응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서두르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자체가 오늘은 비차익 매도가 많았죠. 매수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다음에 은행 업종, 여기에 IT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다양하게 우선은 지수 추정 위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HLB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말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 자금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보다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강한데 그 시장의 특성보다 오늘은 개별주까지 함께 강한 모습이었어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순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연속될 수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